백hit 올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49회 차의 경우는 1회 2월 회차로서 1등 당첨 예상 금액은 15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들어온 경기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죠. J리그2 경기들과 국내 리그 조합이기 때문에 경기력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1등이 되기 어렵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변 경기 한두 경기씩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1등 적중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주중에 FC 서울 바르셀로나 경기를 봤는데 확실히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FC 서울도 나름대로 바르셀로나의 수비 뒷공간을 잘 파고들면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뭐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는 아직 프리시즌이라 그런지 K리그 올스타 팀과 경기를 하는데 계속 패스미스도 너무 많고 팀적으로 아직은 좀 정리가 덜 된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축구토토 승무패 49회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공지를 드렸듯이 프리미어리그 같은 유럽리그 경기들이 들어오는 8월 중순 전까지는 국내 경기에 대해서만 분석 내용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최종픽 영상에서는 국내 경기만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구매하는 14경기에 대한 최종픽은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최종픽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골 때리는 TV 멤버십은 한 달에 4,99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으시고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상 하단에 배팅맨인 제가 직접 디자인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실용성과 골 때리는 TV의 운빨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울산 대 수원FC. 자, 울산 HD의 경우는 현재 김판곤 감독이 구단으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경질 소식을 먼저 듣고 경질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후임 감독으로는 현재 신태용 감독이 거론이 되고 있죠. 다만 새 감독을 선임을 하면 대한축구협회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되는데 사령탑 변경과 관련된 공문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여서 신태용 감독이 2일 수원FC전에서 벤치에 앉을 수는 없는 상태이고, 이번 수원FC와의 경기에는 김판곤 감독이 벤치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김판곤 감독의 마지막 울산 HD 홈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 리그 6경기째 승리가 없는 울산인데 이번 홈 경기에서 만나는 상대가 리그 최다 연승을 기록 중인 수원FC고, 그중에 새롭게 영입된 윌리안 선수가 수원FC로 이적 후에 3경기 연속 득점을 터뜨리면서 3연승을 이끌어가고 있죠. 다만 저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울산이 패배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울산으로 영입된 말컹 선수가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득점 감각을 되찾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확실히 영입이 되고 첫 번째 경기에서는 엄청 둔해 보였는데 경기를 뛰면서 살이 좀 빠졌는지 말컹말컹한 뱃살들이 조금씩 사라져서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말컹 선수가 수원FC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수원FC의 수비 쪽에는 이렇다 할 피지컬 좋은 외국인 용병 선수가 없기 때문에 196cm에 110kg나 하는 말컹의 피지컬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는 점이 이 경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을 보더라도 수원FC가 울산을 상대로 상성에서 밀리는 팀이고 2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 또한 울산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굿바이 김판곤 말컹 매직의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울산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부천FC 대 성남FC. 자, 일단 부천이 홈에서 당연히 우세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 다만 최근 성남의 행보를 보면 4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는 승리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기본적으로 성남의 경우가 전경준 감독 체제에서 수비와 중원의 조직력에 중점을 둔 실리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 상대방의 역습 차단과 두 줄 수비를 보여주면서 실점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K리그
K리그2에서 최소 실점 2위를 기록 중이죠. 22경기에서 19실점이니까 확실히 수비적으로는 단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레안드로 선수와 프레이타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후이즈 선수의 득점에 집중되는 공격에 옵션을 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천의 우세를 예상한 이유는 주 공격 자원인 바사니, 갈레고, 몬타뇨 선수가 위협적이고 K리그2에서 득점력 3위를 기록 중이고 유효 슈팅이나 슈팅 숫자 면에서 K리그2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세를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 부천의 갈레고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성남의 두터운 수비를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 또한 부천이 최근 승패에 관계없이 두 경기 동안 7실점을 했다라는 점에서 수비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부천이 홈에서 정배당을 받고 원정팀이 3.3배당을 받았을 때가 과거에 3번이 있었는데 3번 모두 부천이 패배했다라는 점에서 배당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못하겠고 경기력적으로도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부천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서울 이랜드 대 인천 유나이티드. 자, 서울 이랜드의 경우는 지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충북 청주에서 영입한 가브리엘 선수의 행운의 이적 데뷔골을 비롯해서 정재민 선수의 득점까지 0대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서울 이랜드였는데 수원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무승의 고리를 끊기는 했는데, 지난 경기에서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던 가브리엘 선수가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허벅지 뒷근육을 잡고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원정팀 인천의 경우는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인데다가 역시 화력적인 측면에서 서울 이랜드를 압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무고사 제르소의 삼각편대라면 서울 이랜드의 수비진들이 벌벌 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양 측면의 바로우와 제르소 선수의 스피드는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가 방어하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진호 선수가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축구 도사라는 별명에 걸맞는 경기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번 경기는 서울 이랜드가 인천이 왜 K리그2 1위를 기록 중인지 느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어요. 자, 9번 경기 전남 드래곤즈 대 충남 아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투표율에서 볼 수 있듯이 당연히 전남의 승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였고 실제로 현재 투표율도 전남이 70% 이상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국내 배당이 뜬 걸 보니까 이거 구린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남 대 충남 아산의 경기를 생각해 봤을 때 전남이 승리할 거다라고 다들 생각할 만큼 하남, 발비디아, 르본 같은 선수들이 전남의 공격력을 확실히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고 중원의 알베르티 선수의 활약도 좋죠. 반대로 충남 아산의 경우는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배당이 전남 승리에 2.15 배당이나 주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정배당을 채정을 했죠. 토 사장이 이런 식으로 돈을 풀 리가 없는 새끼인데 이렇게 높은 정배당을 줬다라는 게 의심이 들고, 지금까지 전남이 홈에서 2.15 정배당을 받았던 적이 3번이 있는데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단서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경기력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전남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승무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10번 경기 화성FC 대 김포FC. 자, 화성의 경우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이고 확실히 차두리 감독부터 팀원들 하나하나가 투지 있고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2승 1무가 꼴찌 천안과의 경기였고 부산과의 경기에서는 포구와 김승곤 골키퍼의 선방쇼로 인한 승리, 충남 아산과의 경기는 페널티킥으로 인한 무승부를 기록한 화성FC이기 때문에 현재 김포를 상대로는 화성이 아무리 운이 좋아도 최대가 무승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 화성은 주전 수비 자원인 김대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다라는 점과 공격 자원인 루안 선수와 알돌 선수가 출전이 지속적으로 불투명하다라는 점에서 김포를 상대로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김포의 경우는 지난 충북 청주와의 경기에서 0대3으로 대승을 기록했지만 이번 경기에는 주전 미들 자원인 디자우마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고 최재훈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죠. 다만 자신들보다 순위가 높은 부천과 부산을 상대로도 패배하지 않으면서 4경기 연속으로 패배가 없는 김포이고, 개인적으로 좀 믿기진 않지만 김포의 미친 개 박동진 선수가 2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루이스, 플라나 같은 한방이 있는 공격 자원들이 출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성의 김승건 골키퍼가 아무리 선방쇼를 하더라도 무패 행진은 이쯤에서 끝나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화성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안산 그리너스 대 충북 청주. 자, 안산의 경우는 최근 4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하다가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4대 2로 패배를 했죠. 다만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사실상 스쿼드의 차이도 있고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기대는 안 했지만 안산이 지금 4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계속 기록해주고 있고 최근 3경기만 본다면 4경기 2득점을 기록 중이죠. 확실히 제페르손 선수가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새롭게 합류한 김건호 선수가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려주면서 득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안산 그리너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충북 청주의 경우는 지난 김포와의 경기에서 0대 3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고 8골을 기록 중이었던 공격수 가브리엘 선수가 서울 이랜드로 이적을 하면서 공격에서의 힘이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안산의 경우가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에 많은 숫자를 두기 때문에 힘이 빠진 충북 청주의 공격이 안산의 수비 진영을 뚫어내기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충북 청주는 지난 김포와의 경기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반에 집중력 저하가 확실히 있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포의 후반전에만 3실점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안산이 전반에만 수비적으로 틀어 막아주고 후반을 노린다면 충분히 득점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안산이 최근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지만 득점만큼은 확실하게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K리그2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인 충북 청주가 패배하면서 안산이 오랜만에 승리를 챙겨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산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어요. 자, 12번 경기 경남FC 대 부산 아이파크. 자, 경남의 경우는 최근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팀이 아니다라고 느껴집니다. 외국인 용병들을 대거 영입을 했음에도 득점이 더럽게 안 나오고 있고 득점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수비가 개판이기 때문에 실점이 너무나도 많은 상태죠. K리그2에서 최다 실점 2위를 달리고 있는 경남이고 지난 천안과의 경기를 봐도 수비들은 많은데 우왕좌왕하고 수비 뒷공간은 다 내주고 전력 질주하고 있는 공격수가 뻔히 보이는데 백패스를 약하게 하면서 허무하게 골을 먹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새끼들은 안 되겠다 느껴졌습니다. 득점도 지금 K리그2에서 8경기 동안 단 2골을 기록 중인데 한 골은 자책골로 인한 득점이고 한 골은 페널티킥으로 인한 득점이기 때문에 필드골로만 따지면 8경기 동안 0득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경남이 부산을 상대로 승리하기란 어려운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죠. 원정팀 부산의 경우는 지난 부천과의 경기에서 빌레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출전을 못할 줄 알았었는데 선발 출전을 하면서 멀티골을 터뜨려주는 승리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는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부산으로서는 공격에서의 큰 손실이다라고 느껴지고 2m가 넘는 곤잘로 선수의 대갈방만을 노리는 롱볼 축구를 구사하게 된다면 경남도 어느 정도는 비벼볼 만은 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롱볼 축구를 예상하는 이유가 빌레로 선수의 결장도 있지만 부산이 원정에서는 K리그2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 중으로 수비적인 안정감을 갖춘 상태에서 공격을 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롱볼 축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솔직히 경남의 득점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판단하에 경남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천안 대 수원 삼성. 자, 천안의 경우는 지난 회차 천안 대 경남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3위인 경남과의 경기인데 14위인 천안이 만난다면 경기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도찐 개찐의 똥과 오줌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남이 아주 그냥 수비에서 비용신짓을 하면서 천안이 4대 0 대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을 기록한 게 갑자기 경기력이 좋아지거나 어떤 선수가 새로 영입이 돼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게 아니라 상대팀이 워낙 못해서 대승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 수원 삼성이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정팀 수원 삼성의 경우는 지난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0대 2로 패배를 하면서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K리그2에서 2위를 기록 중으로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안시티가 막아내긴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지난 서울 이랜드전에서 0대 2 패배는 충북 청주에서 8골을 기록하고 있던 가브리엘 선수가 서울 이랜드로 영입되고 첫 경기였는데 수원 삼성의 양영목 골키퍼가 가브리엘 선수랑 친한 건지 수비 진영에서 양영목 골키퍼가 볼을 받아서 찰지 말지 어물쩡어물쩡거리다가 달려오는 가브리엘 선수에게 공을 뺏기면서 그대로 선제골을 실점을 했었죠. 한마디로 실수로 인한 선제 실점이었고 그 후에 수원 삼성의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골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패배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경기력 측면에서는 수원 삼성이 당연히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원정에서 5경기 연승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원정에 강하다라는 점과 원정도 사실상 수원 삼성 팬들이 홈 경기장처럼 많이 찾아가서 응원을 하기 때문에 홈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천안시티의 이종성, 툰가라 같은 수원삼성 출신 선수들이 수원삼성 응원단을 보고 향수병에 걸릴 거라는 점, 또한 이번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는 천안은 할머니 학화 호두과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호두과자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천안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호두과자 드립은 너무 웃기네요.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49회차 국내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은 유튜브 게시판에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이미지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골 때리는 TV 주제가가 이어져서 나오니까 주제가 들어주시면서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it all!